ADHD를 넘어서 진짜 지적 장애까지 판정을 받았는데 소아정신과에서. 근데 장치 사용하고 3개월 후에 3개월마다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데려가는데 얘는 지적 장애 아니다. 언어 장애 없다. 그다음에 ADHD도 이제 거의 그냥 초기 병원 다닐 필요 없고 위턱뼈 좁은 것이 방치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결과를 근데 초래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그게 위턱뼈를 방치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 모르죠. 분들 많죠. 모르죠. 네. 네. 일단 어렸을 때 위턱뼈 교정이 가능한 시기에 4세 전후가 가장 적기라고 하셨고 네. 네, 그 시기에 위턱뼈가 좁은지 확인을 한번 치과에서 해보는 게 네. 가장 좋겠네요. 왜냐면 네. 뭐 2세, 3세도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애 한 데서 협조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협조 얻을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가 만 4세 정도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위턱뼈는 그런데 아래턱뼈도 교정이 네.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을 텐데 있죠. 네, 네, 네. 저희 아이도 연구치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치과를 찾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래턱을 그럼 넓혀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위턱뼈가 넓어지면 아래턱뼈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아래턱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래턱뼈가 못 자라는 성장 부진 사례가 있고, 아니면 과잉 성장이 있고, 성장 부진인 경우에는 아래턱이 그냥 위턱보다 저 뒤에 있는 거죠. 앞으로 충분히 못 자라고. 그런 경우는 뒤에 또 에어웨이가 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를 아래턱뼈 성장을 촉진시켜주면 여기 있던 턱뼈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선 그것도 또 첫째 건강, 두 번째 외모. 네. 그리고 과잉 성장, 턱뼈가 과잉 성장되는 거는 가족력, 좀 유전성이 강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어린 나이에, 벌써 6세 넘으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네. 해줘야 된다. 치아 교정만 생각했던 어머님들은 이 턱뼈 교정 얘기를 하면 네. 괜히 병원 상술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턱뼈 교정이 정말 딱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턱뼈 성장시키는 장치, 제가 BGA라고 부르는데요. Brain Growth Appliance, 즉 뇌 발달 교정. 물론 뭐 전두엽 성장뿐이 아니라 키 성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 뇌 발달에 가장 민감하시니까 장치 이름을 그렇게 적거든요. 치료를 한 12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엄마들 증언을 청취를 해요. 이거 끼우고 3개월 후, 6개월 후, 뭐 12개월 후 이때 얘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좀 총명해졌다, 애가. 뭐 심지어는 뭐 문제를 잘 풀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 다음에 키가 컸어요. 장치 끼우는 한 6개월 동안 10cm가 컸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염은 뭐 장치 끼운 지 2, 3개월이면 비염은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런 증언들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이니까 ADHD 갖고 있는 애들한테도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 많이 개선된 사례를 계속 얻고 있어요. 네. 전라북도 익산에서 오시는 분인데 ADHD를 넘어서 진짜 지적 장애까지 판정을 받았는데 소아정신과에서. 근데 장치 사용하고 3개월 후에 3개월마다 병원을 이제 정기적으로 데려가는데 얘는 지적 장애 아니다. 언어 장애 없다. 그다음에 ADHD도 이제 거의 그냥 초기 병원 다닐 필요 없고, 이분은 이제 6세 넘으면 당연히 이제 약을 쓰는 걸 엄마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턱뼈 교정의 효과가 그렇게 좋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약간 학습 장애가 좀 있다거나 비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교정을 일단 좀 받아보고 네. 효과를 한번 보면
진짜 일석이조 네, 효과가 그러니까 있겠네요. 문제점이 있는 애들도 호전된다고 하면 그런 심한 문제점이 없는 애들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뇌발달 교정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 착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끼워야 되고 뭐 그리고 나면 다시 뭐 돌아가거나 그러는 뭐 네. 문제는 없을까요? 역시 엄마로서 네, 걱정되네요. 궁금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다시 돌아가는 게 걱정이라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비가역적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14시간 정도 끼우는 거고요. 한 12개월.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시간 시간 뭐 포함해서. 8시간 하면, 왜냐하면 애들이 성장을 잠잘 때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잠잘 때 한 8시간 끼면 낮에 한 6시간? 네, 이 아이가 협조를 되게 잘해야지 할 수 아무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끼면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하거나 아프거나 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없던 게 입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입안에 꽉 조여지는 게 아니고 입안에서 그냥 놀아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좌우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좀 불편해 할 수 있는데 애들 다 적응 잘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한 1년 정도를 끼우고 나면 이제 적시에 끼우면 이제 턱뼈 교정이 돼서 아까 네. 좋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네. 있다. 그러니까 턱뼈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 간의 그 관계를 보면서 어머님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많이 벌어졌네요. 턱이 많이 자랐어요. 네. 또 위에 앞니가 이렇게 아래 앞니보다 뒤에 너무 위턱뼈가 좁아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확인이 돼요. 그럼 나이가 만약에 조금 많을 때, 예를 들면 10살, 12살 뭐 이럴 때 한다고 하면 착용하는 이 시기가 좀 더 길어지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 남녀 차이가 있어요. 여자애가 성장을 빨리 마치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조금 늦게까지도 효과가 있고 여자애들은 진짜 빨리 시작하는 게 남자애보다 빨리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럼 지금 교정하는 어린이 중에 나이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턱뼈 교정은 주로 빨리 오는 애들은 이제 4세, 만 4세고 만 3세 데려오면 1년 있다 데려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협조 얻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12세 사이가 주로 이제 BGA를 착용하는 나이고, 치아 교정 같은 경우는 만 12세 전후가 많고 요새는 성인들이 참 많이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이 많이 돌출돼 있다든지 뭐 상당히 심하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닦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들면 풍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에도 교정합니다. 치아 교정은 어느 나이 때나 가능하다. 치아는 60대에도 움직여요. 네.